예상하는 세무사님 한 분을 모시고 나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도에 합격한 58기 세무사입니다. 그 어려웠던 21년도?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되게 논란도 많았고 뭐 합격자도 막 미리 발표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세무사이신가요? 얼마 전까지 근무세무사 하다가 사실은 개업을 준비하다가 지금 다른 루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지 물어봐도 됩니까? 세무업을 하다 보면 은행권으로 갈 수도 있고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보통은 개업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스타트업 하는 회사에 재무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제가 들어간 회사에서 제 역할은 그 IPO라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에서 상장으로 가는 회사인데 내년에 이제 IPO 준비하는 회사가 있는데 저한테 좋은 오퍼가 와서 이것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개업을 뿌리치고 이번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수험생활 때로 돌아가서 돌이켜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험 기간이 몇 년이십니까? 저는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5년. 예.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되게 정형화된 얘기지만 저는 기본서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유형도 모르는 채로 공부를 접하게 되다 보면 뭉뚱그려진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위주로 했고 나름의 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험 한두 달 전에 기출문제를 쫙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회계사 5년치를 쫙 푼 다음에 거기서 틀린 문제를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이제 리스트업 해오다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기본서 가서 공부를 하고 기본서에 안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재무회계 연습서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충을 했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상법을 선택했었는데 상법이 2점이라면은 행정수업보다 양은 많지만 정형화된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건 요약서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재정화학은 기출문제 많이 풀고 계산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했습니다. 오히려 세법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나 물 문제를 위주로 하다 보면 어쨌든 재정화학은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그거를 염두하고 시험장에 갔다 보니까 부담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2호시 세법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론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워크북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요약서라고 하죠. 하루에 한 단원씩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오답 노트도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지루하진 않았던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을 못하는 거를 체크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지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힘들고 고생스러운 과정이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야 됩니다. 2차 1교시 회계학 1부. 회계학 1부는 1차랑 또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모든 유형을 숙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단원이 나왔을 때 어떤 주제가 나오고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를 나와도 설사 어려운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2차에서도 요즘에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는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일단 이론 중심으로 하면은 그래도 반은 먹고 간다. 법학은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쓰면서 많이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 잡는 거.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이 키워드만 딱 내가 머리 인식이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8기 때 판례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봤을 때 결과를 도출하고 내가 근거를 써야 되는데 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중에 답은 하나는 저는 키워드 잡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 키워드 잡는 거는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원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이 키워드 위주로 나는 어떤 법령을 써야겠다, 어떤 근거를 잡아야겠다 기본 툴만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저는 꽈락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공부했을 때 힘든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제가 가장 큰 슬럼프가 왔을 때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해도 될까 이런 걱정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사실 자리에 앉아도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동기부여를 되게 죽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아시겠지만 잘된 사람 보면은 동기부여는 안 되고 그냥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딱 하나지는 저는 루틴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뭘 하고 6시는 몇 시까지 가야 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밥은 뭘 먹고 저녁에 무슨 공부를 하고 몇 시에 자야지 이런 루틴화가 되면은 마음이 되게 정형화되고요. 6개월 정도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정직했다 그리고 후회되지 않다 하다 보니까
시험장 가서도 별로 떨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안 떨었어요? 네, 저는 화가 났어요. 58기 시험 볼 때. 다른 걸로 뭐 스트레스 푸는 건 없었습니까? 스트레스 푸는 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술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저만의 규칙은 정했습니다. 평일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꾹꾹 찼다가 토요일날 스터디 모의고사 같은 거 풀고 나서 그 저녁에 정말로 맛있는 거, 저는 또 축구 보는 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맞아요. 해외 축구 보면서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잔 다음에 다만 약속은 꼭 지켰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무조건 스터디 아니면은 뭐 했던 거를 리뷰를 하던가 다음 주엔 뭐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짰던 것 같아요. 합격하고 나서 보니 수험생활 때 엄청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게 있을까요? 수험 생활에 돌아가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세무사라는 자격이 정말 부가가치가 되게 크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정말 가성비 좋은 자격증이고 가성비 안 좋은 사람? 수험 생활일 때는 되게 자기가 작아지잖아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취업도 되게 힘들고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다시 뭐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고요. 전문직이라는 거에 도전한다는 거에 대해 자기 자부심을 느끼고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지만 되게 힘들었잖아요. 막막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모의고사 몇 점 먹고 몇 등을 하더라도 시험장 가면 맨날 떨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을 갖다 보면은 되게 암울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믿음이, 형님 말씀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기 믿음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합격하셨을 때 합격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합격자 발표 일주일 전에 혼자 제주도를 여행하러 갔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여러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는 있었어요. 이번 시험을 끝으로 이제 마치겠다는 마음이 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털자 해서 갔는데 이 58기 시험 당시에 시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1, 2교시가 다른 연도에 비해 살짝 좀 난이도가 낮았어요. 맞습니다. 1, 2교시의 고득점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본인이 1, 2교시가 엄청난 고득점인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막 남들은 다 막 90점 뭐 다 맞았다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회계 1, 2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채점 했을 때는 그래도 뭐 남들과 비슷하겠다. 근데 논란의 3교시가 정말로 답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불안한 마음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후회는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헛웃음을 지었어요. 와, 이런 문제도 내는구나. 2차 공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루틴화가 돼 있었어요. 그냥 막힘없이 썼습니다. 내가 낸 결론은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교수님께 어필하자, 딱딱딱딱딱 썼어요. 그냥 진짜 종이 시대까지 쓰고 딱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냥 이제 시험장 나올 때는 되게 후련한 느낌이었는데 그 기분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행하다가 결과 이틀 전으로 갑니다.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였죠.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비수기였기 때문에 저 혼자였었어요. 이제 한라산 소주를 막 먹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카톡을 난리가 났습니다. 결과 발표가 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로비로 달려가서 노트북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무슨 편법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코딩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갑자기 점수가 나오고 합격자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예비세무사 쌤이죠. 그래서 불합격자가 엄청 속출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했죠. 막 32, 38, 39. 저는 근데 술김이니까 원래 이런 거 안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해보니까 갑자기 이제 합격 딱 나왔고 어안이 봉봉했죠. 그래서 기쁨보다는 사실은 그냥 어안이 봉봉했고 그냥 마음이 되게 쎄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하면서도 되게 다행이다. 솔직히 다행이다 하면서 밤을 지새고 부모님 뵙고 그때 이제 펑펑 울었죠. 힘든 게 막 생각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발표 날에 이제 기다림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다시 공부 안 해서 다행이다, 이거랑 가족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더 이상 수험생으로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마음이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3교시에 본인을 합격으로 이끈 건 소득세 축이었죠. 맞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시험도 자기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원래 추계 문제를 세무역에서 절대 풀지 못했어요. 왜냐면 외우기도 귀찮고 한데 진짜 이상하게 시험 일주일 전에 추계율을 외우고 싶은 거야. 업종별로 추계율을 외우고 왜 그런지 취재를 그냥 한번 공부하고 싶다. 그냥 단순 호기심에 했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 기억나는 게 그 20년도 법인세가 아마 추계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추계를 진짜 다 제꼈을 때였을 거야. 그걸 공부했다 그러고 다 썼다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었죠 그때.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좋아서 점수를 준 것보다는 남들이 안 나왔던 그런 암기 때문에 좀 답이 튀었지 않았나. 합격하고 나서 가장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정말 인생이 많이 변했는데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요. 네. 사회적 지위도 올라갔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어디 가서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자격증을 갖고 세무회계 이런 거에 전문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어필이 되는 것 같고요.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다. 근데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따라와준 거라 생각을 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한테 당당할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큽니다. 맞습니다. 나이를 밝히기 좀 그렇긴 하지만 30대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학교 확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이 들켰는데? 그런가요? 되게 당당하고 그래도 사회 일원으로서 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습부터 근무세무사까지 과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썰을 한번 듣고 싶어요. 좀 독특하긴 합니다. 제가 일반 세무사님들 독특하게 세무법인도 좀 많이 옮겨 다녔고요. 좀 욕심이 많습니다. 수습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 수습은 대산제세 전문 세무법인에 가서 엄청나게 일을 배웠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되게 양분이었는데요. 되게 재밌다. 맞아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거 느끼고 되게 수습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또 오퍼가 들어옵니다. 법인 컨설팅이랑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법인에서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것도 재밌겠다. 그때 그 직위가 뭐였죠? 표현이사인데요. 감을 받고 그냥 이렇게 대우를 해주셨죠. 그만큼 주로 했던 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세무 자문도 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무 컨설팅이나 강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많이 배우고 되게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지 않았나.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간이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었던 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장을 좀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개업을 했을 때 기장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장으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팀장 세무서로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회사에서 스카웃이 와서 같이 상장을 해보지 않겠냐. 상장이 뭔데요? 비상장 주식만 평가해봤지 상장이 뭔데 했더니 가면 더 배울 게 많을 거다. 대우도 잘해줄게. 혹해서 갔습니다. 하는 일을 뭐 말씀드리자면 세무화도 하지만 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짜고 투자사도 만나고 IPO를 준비 위해서 대행사도 만나고 좀 인사이트가 많이 커졌다. 이거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재밌다 요즘에는. 고시원 썰 한번 해주시죠. 인생에서 가장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또 되게 절박했던 마지막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딱 끝나고 이틀 뒤에 신림동으로 그냥 갑니다. 즉 부모님한테 300만 원 딱 빌려서 발품을 팔면서 고시촌을 돌아다닙니다. 원룸을 하나 빌려서 고시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진짜 마지막이다. 나 여기서 6개월 해서 안 되면 끝내겠다. 이 마음을 처음으로 듭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루틴 중에 루틴. 일단 몇 시 일어나서 뭐 하고 먹는 것까지 다 정했습니다. 그땐 스터디도 안 했고 모의고사 우리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하필 그때 또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9시에 독서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7시까지 준비를 하고 7시 20분까지 독서실을 갑니다. 8시까지 조투법을 외우고 9시 반까지 원가를 하고 아직도 기억나네요. 9시 반부터 12시까지 회계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은 다음에 1시부터 7시까지 세무회계를 했습니다. 제가 세무회계가 너무 약했어가지고 9시까지 세법하기 일부를 한 다음에 9시에 이제 집에 와서 거기 이제 도린천이 있거든요. 그 도린천을 한 40분 뜁니다. 울면서 뜁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10시에 와서 이제 혼자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때 조금만 캠을 샀어요. 그래서 캠 스터디 하면서 새벽 2시까지 이제 세법학 2부를 하고 그리고 자는 거를 반복을 했어요. 아 진짜 열심히 했다. 이제 토요일 날에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6시 끝나고 6시에 바로 안 왔어요. 저도 좀 그때 되게 독하다고 생각한 게 회계학 1, 2부는 리뷰를 하고 왔습니다. 9시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이제 다음날에 또 일어나서 이제 세법 1, 2부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루틴화가 되고 되게 독하게 하니까 남들보다 다른 거라는 걸 되게 느꼈고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합격하지 않았나 마지막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험생 5년 중에 4년 반은 사실은 그냥 그저 그랬고 마지막 6개월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되게 외로웠어. 혼자 공부하면서 아무한테 연락할 데도 없고 되게 독하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왔고 실제로 돈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로 하고자 했으면 마지막에 집중해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인드를 해야지만 700명 안에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박한 순으로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형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개절박했죠. 그쵸. 마지막 할 때 정말 절박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절박한 순으로 마지막에 얼마만큼 내가 하느냐가 되게 큰 요소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하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든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에도 임할 수 있고 후회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주 멋있네요.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멋있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복장이 혹시 어땠죠? 또 웃기설 하나 있는데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W 학원에 다녔는데 네. 저희 동기들이 저를 알더라고요. 네. 제 별명이 파타고니아 남이었습니다. 아. 옷도 없고 하기도 파타고니아 옷만 입고 다녔어요. 희색 추리닝에. 나 뭔지 알아. 동기 모임을 갔는데 나보고 파타고니아 남이라고. 와. 그래서 파타고니아 옷을 아직 지금도 안 입습니다. 검정색. 맞아요. 수습이랑 근세 지원하시면서 거의 세무법인만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세무법인의 장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저는 세무법인에만 있었지만 대형 세무법인에 가야 하나 이런 의문점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요? 물론 대형 세무법인에 갔을 때는 특정화된 업무와 또 여러 가지로 대우해주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보다 개인 세무실 가서라도 여러 방면으로 상황을 겪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습세무사들은. 다만 되게 힘들죠. 확실하게 피부로 느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세무법인에 갔었지만 주위에서 보는 거 보고 또 제가 근무세무사를 하면서 개업하신 분들 보면은 개인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세하게 또 오히려 배울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합격하신 분들 그럴 거예요. 흔히 말하는 4대 아니면 무슨 가야 된다, 면접이 안 되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인에 가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 피부로 느껴야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큰 법인에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무실에서 못했던 걸 많이 하죠. 저는 특히 컨설팅 같은 분야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정청구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중에 개인 사무실에 가서 뭐 할 수 없을지라도 큰 그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에 있어서는 세무법인이 좋다. 어디에 가시든 다 좋은데 돈이나 여러 가지 명성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내가 뭐 설사 그런데 못 가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납세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만 있으면 어디 가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세무사를 추천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추천합니다. 어떤 점에 추천하시죠? 저는 사실 뭐 엄청난 스펙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미래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세무사가 되고 나서 느낀 점은 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마인드가 컸어요. 특히 이제 세무업은 솔직히 말해서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진짜 좋은 직업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든 그리고 되게 환영받는 직업이다. 그만큼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격증이고 직업이다.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은 거꾸로 세무사의 단점은 아니지만 1년차 때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이거 내 적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되게 심했어요. 사실 책임감도 되게 많이 부여되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세금 돈이라도 보니까 되게 민감한 부분도 많고 가산세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냐에 따라서 이 세금도 달라지고 피상속인에 대한 그런 감정 교류나 이런 것도 되게 힘들고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부담감도 많이 크고 스트레스가 많이 크죠. 제가 보기에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급부로 엄청난 성취감은 있죠. 확실히 성취감이 어마어마하죠. 끝나고 나면은 내가 그래도 오늘 한 건 했다. 납세자가 감사하다는 표현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하루하루 되게 뿌듯하게 지내지 않나 싶습니다. 61개 세무사님들이 수습생활을 시작하실 텐데 그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합격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처음에 수습하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되기를 정말로 기원하겠습니다. 세무사 수험생분들도 많이 보시는데요. 이제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또 응원을 한다면? 저도 근데 수험생활 때 많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되게 나약해지고 힘들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도 됐습니다. 저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되게 똑똑하지 않고요. 정말로 엉덩이 힘으로 하나 붙었는데 나도 노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동기부여 받으면서 루틴화 시키고
자기에 맞는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네. 꼭 다음 연도에 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흔쾌히 또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많이 하고, 좋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일들 한번 저질러 봅시다. 좋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피해. 아, 나 엄청나네.